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인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텔은 다음 달인 12월 중순에 14세대 CPU인 메테오 레이크를 내놓습니다. 입출력 다이와 SoC는 TSMC 6나노에서 만들고 그래픽 타일은 TSMC 5나노를 사용합니다. 이 가장 핵심인 CPU 타일만 최초의 EUV 공정을 활용한 인텔 4나노로 만드는 칩이 바로 메테오 레이크입니다. 아직 인텔은 공식적으로 TSMC의 3나노를 활용한 칩은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인텔은 내년인 2024년 하반기에 나올 메테오 레이크 다음 15세대 CPU인 에로 레이크는 GPU와 I/O 타일은 TSMC 3나노에서 CPU 타일은 자신의 25옹스트롱, 즉 인텔 2나노에서 만들어서 삼성 TSMC 기술력을 역전시키는 초석을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내년인 2024년 하반기에 에로 레이크와 비슷한 시기에 나오는 루나 레이크가 TSMC 3나노로 제작된다는 점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피셜은 아니지만 아난드테크 사용자 포럼에서 공개된 유출 자료인데요. 이 출시 시기가 내년 하반기로 멀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칩의 스펙이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맞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뉴스입니다. 이번 루나 레이크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었는데요. 일단 루나 레이크와 에로 레이크는 모두 내년 하반기 나오지만 지향점이 다른 칩입니다. 루나 레이크는 저전력 모빌리티 프로세서, 즉 노트북 전용 칩이고 에로 레이크는 고성능 PC용 칩입니다. 또 주목되는 게 루나 레이크 같은 경우는 오롯이 TSMC의 3나노 1세대 버전인 N3, 이 N3를 N3B라고도 하죠. 이 N3B 노드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N3B에서 루나 레이크가 제작되고 이 에로 레이크 같은 경우는 CPU 타일만 25옹스트롱 인텔 2나노에서 만들고 GPU와 I/O 타일은 TSMC 3나노에서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에로 레이크, 메테오 레이크 모두 다 조각조각 나눠서 인텔도 일부 만들고 TSMC도 일부 칩을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루나 레이크 같은 경우는 CPU, GPU, I/O 타일 할 것 없이 통째로 TSMC 3나노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이 다르다는 얘기죠. 특히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서 나오는 에로 레이크와 루나 레이크가 모두 TSMC 3나노에서 칩이 만들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텔의 TSMC 3나노 활용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펩 겔싱어가 인텔의 구원투수로 온 게 지난 2021년 초입니다. 벌써 이제 2년 10개월 정도가 지났죠. 이 겔싱어가 온 후에 인텔은 하이브리드 파운드리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당장 미세 공정 노드를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한 인텔이 줄타기 행보를 잘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팹리스의 칩을 만들 팹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또 내부에서 만들던 칩의 대대적인 아웃소싱 전략을 통해서 내부 팹에서 만들 칩과 외부에서 만들 칩을 카테고리화하는 작업도 무난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인텔은 자체 고급 프로세서 노드를 위해서 미국, 이스라엘, 유럽 등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CPU와 GPU 라인업을 TSMC에 아웃소싱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텔이 애플이 올가을에 최초의 3나노 칩인 자신의 AP-A17 프로를 내놨는데요. 하지만 그간 대만 언론들은 AMD, 엔비디아에 앞서서 애플과 함께 TSMC의 3나노 노드를 가장 먼저 테스트하고 있는 업체가 인텔이라고 계속 보도해 왔었습니다. 이제 인텔도 TSMC 3나노 고객으로서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애플, 미디어텍, 엔비디아, 퀄컴 등에 이어서 이제는 인텔마저 TSMC 3나노에 합류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TSMC의 3나노와 관련해서 낮은 수율, 고비용 등 이런저런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3분기에 TSMC 전체 매출 중에서 3나노 비중이 6%를 찍으면서 이제 TSMC 3나노는 수면 위로 모습을 완전히 드러낸 상태입니다. 대만 공상시보 같은 곳에서는 내년 2024년 말에 TSMC의 3나노 칩 생산 물량이 웨이퍼 기준으로 월 10만 장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말 생산 능력이 월 6만에서 7만 장 수준이니까 1년 만에 4에서 3만 장 정도 더 늘어나서 10만 장까지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인텔도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생각해야 할 게 인텔이 TSMC 3나노를 계속해서 활용할까라는 점인데요. TSMC는 이 삼성의 강력한 도전에도 3나노에서 무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텔의 경우는 내년인 2024년 2나노를 완성한다는 입장인데요. 당장 내년 칩을 3나노에서 만들 수 있을지는 유동적입니다. 내년인 2024년에 2나노를 완성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년에 3나노 칩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2024년 2나노도 좀 지켜봐야 할 상황이죠. 인텔도 삼성과 달리 TSMC와 같이 2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적용하는 업체입니다. 3나노까지는 핀팩 구조를 여전히 적용한다는 뜻이죠. 그런 만큼 내년에 2024년에 2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적용한 첫 번째 노드인 2나노를 무난히 완성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게 객관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더구나 다만 인텔 팹 상황에서는 CPU와 GPU를 모두 내부 팹에서 소화할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텔이 내년에 3나노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인텔의 TSMC 3나노 의존 가능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객관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그간 인텔이 TSMC 3나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인텔이 TSMC 3위 고객까지 올라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는데요. 애플, 미디어텍, 인텔이 될지 아니면 애플, AMD, 인텔이 될지는 몰라도 아무튼 인텔이 TSMC 세 번째 메이저 고객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인텔의 행보를 꼼꼼히 보면 인텔의 물량은 그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독이 든 성배와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대형 고객이지만 이런 파트너십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는 기약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텔 갤시거는 2024년 2나노를 양산하고 2025년에는 1.8나노까지 만들어서 TSMC에 내준 미세공정 리더십을 갖고 오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로드맵은 쉽지 않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사파이어 래피즈도 계속 양산이 밀리다가 올 초에 겨우 나왔죠. 다만 사파이어 래피즈를 비롯해서 올 연말 나오게 되는 메테오 레이크 등 인텔이 최근에 내놓는 칩에 대한 시장 반응은 좋은 상황입니다. 아크 GPU도 AMD보다 낫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증권가에서는 인텔의 목표 주가도 상당히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2024년인 내년이 인텔이 이제 수익성을 본격적으로 개선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2나노는 객관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면 TSMC로서는 인텔의 3나노 칩을 많이 만든다고 해봐야 1, 2년 아니면 3, 4년 제조하는 선에서 끝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TSMC 입장에서 인텔의 단기적인 칩 수요 증가가 다른 팹리스의 삼성 파운드리 전환 등을 초래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여파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인텔이 로드맵을 완성하게 될 경우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내년은 인텔의 3나노, TSMC 3나노가 첫 발을 떼는 시기가 되겠지만 인텔이 무난히 자신이 밝혔던 로드맵대로 미세 공정을 성공할 수만 있다면 TSMC에 맡겨졌던 인텔 3나노 칩은 단기적인 수요에 그칠 것이고 이런 칩이 들어옴으로써 칩 캐파에 무리가 오게 되고 AMD와 같은 업체들이 퀄컴과 같은 업체들이 삼성에게 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텔 칩 물량이 TSMC에 얼마나 가게 될지 그리고 인텔의 미세공정 로드맵이 어떤 식으로 성공에 이르게 될지를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도 눈여겨보면서 인텔 상황을 체크하면 파운드리 구조에 대해서도 파운드리 선두권 경쟁에 대해서도 더 많은 전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